대당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이자 현재 가장 강력한 폭격기를 오늘 소개하고자 한다. 전 세계에서 오직 미공군만이 운영할 수 있는 B-2 폭격기는 무려 같은 무게금보다도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 한 대가 심지어 북한의 1년치 방위 예산보다도 비싸지만 그만큼 위력은 확실하다. 현재도 굳건한 미국의 국방력을 보여주는 무기로서 북한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폭격기로 유명하다. 밀덕들 사이에서는 어디서나 화제몰이를 한다는 미 폭격기 전력의 에이스 B-2 폭격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워낙에 비싼 몸값과 유지비용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면 감히 운영하기도 어렵다는 B-2 폭격기는 전익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이다. 스텔스 성능을 제일 순위에 놓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레이더, 적외선, 음향 등에 대한 피탐지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가장 주력한 폭격기이다. 이를 위해 B-2의 모습은 전익형을 띠고 있다. 스텔스를 위하여 레이더 전파를 잘 반사하는 꼬리 날개를 완전히 없애고 동체마저도 없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독특한 기체 형태 덕분에 B-2 폭격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정확한 값은 기밀이지만 대략 0.0001m에서 0.1m 정도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자랑한다고 한다. 전익기 특유의 형태로 인해 검은 가오리라는 애칭으로도 불리서 있다. 전익기의 특성상 양력 발생이 수월하여 매우 뛰어난 항속거리를 가진다. 공중급유가 가능하여 지구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도 B-2 폭격기의 또 다른 장점이다. 즉, 긴 항속거리와 대량의 폭장량을 가지면서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폭격기가 B-2 폭격기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B-2는 현존 유일의 핵투발 능력을 가진 스텔스 전략 폭격기라는 점에서 더욱 존재 가치가 빛난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모두 운용이 가능하여 위력면에서는 견줄만한 폭격기조차 없다고 볼 수 있다. 제작사는 노스롭 그루먼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미 노스롭은 전익형 폭격기를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동서냉전이 고조되던 1979년 미공군은 운용 중인 B-52 폭격기를 대체할 새로운 선진기술 폭격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록히드사와 노스롭사가 이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경쟁 끝에 1981년 노스롭사가 제안한 기체가 B-2 스피릿 폭격기로 선정되어 198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88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B-2 폭격기는 1989년 7월에 최초 비행에 성공하였다. 미국은 B-2 폭격기를 총 21대만 양산하였는데 이마저도 2009년에는 사고로 1대를 잃었기 때문에 현재는 20대만이 운용 중이다. 즉, 전 세계적으로 오직 20대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 당초에 미국은 132대의 B-2 폭격기를 구매할 계획이었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를 21대로 대폭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첫째로 구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의 국방예산이 대폭 감축된 요인이 크다. 국방예산이 감축되기도 했으며 132대만큼의 폭격기가 필요치 않아졌을지도 모른다. 둘째로 B-2 폭격기의 비싼 몸값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당 가격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까 미국이 냉전 종식과 더불어 더욱 무리해서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생산 대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기체 가격은 다시 급상승 루트를 탔다. 결국 비싼 폭격기는 더욱 비싸질 수밖에 없었다. B-2 폭격기의 대당 가격은 한화로 2조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체는 유지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비행할 때는 매시간마다 13만 5천 달러가 소비되며 까다로운 보관법으로 인해 보관할 때도 상당한 금액이 요구된다. 이런 유지비용에도 미국이 B-2를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전 세계를 통틀어 B-2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B-2 폭격기는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B-2 폭격기는 1999년 코소보전에서 최초로 실전에 투입되었다. 이 작전에서는 총 6대의 B-2 폭격기가 45회의 출격수를 기록하고 있다. 8주간 세르비아 내의 주요 목표물 가운데 33%를 파괴하는 위력을 보여주어 그 이름값을 증명해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제2차 걸프전 등에 참전하여 걸출한 능력을 과시해오고 있다. 무려 680톤의 폭탄을 투하하기도 했다. 사담 후세인과 그의 추종 세력에 대한 공습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미 공군은 2020년에 새로운 폭격기인 B-21이 나올 예정이지만 2014년에 B에 대한 개량 작업을 위해 99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보아 B-2 폭격기 유지에 대한 심지가 굳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군이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 장거리 폭격기인 B-1B 랜서를 다시 전개했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달 16일 괌에서 전략 폭격기인 B-52H 스트래토 포트리스 5대를 미봉토로 돌려보내면서 폭격기 연속 주둔 작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2주 만에 다시 폭격기 전력을 갖다 놓은 것이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 측은 사전에 한국과 B-1B 전력을 전개한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앞서 미 공군은 1일 미본토 텍사스주 다이스 공군 기지에서 B-1B 4대와 지원 인력 200명이 날아와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B-1B 가운데 1대는 괌으로 바로 향한 나머지 3대와 달리 일본을 들러 미 해군과 합동 훈련을 벌였다. 미 공군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 태세를 높이는 차원의 전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B-1B가 괌에 얼마나 주둔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미 공군은 CBP 종류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폭격기 전력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뒤 핵심 전력의 배치를 예측 불가능하도록 짧은 주기로 자주 이동하는 동적 전력 전개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폭격기를 운영하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의 티모시 레이 사령관은 앞으로 태평양에서 B-1B, B-52H와 B-스피릿 등 폭격기가 작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B-2와 B-52H는 전략 폭격기이기 때문에 자기들 영공에 들여다 놓으면 경악하는 사람들이 몇 있다. B-1B를 태평양에 조금 더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막기 위해 미군이 B-1B를 급하게 전개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괌에서 2대 동시 출격할 듯 강력한 확장 억제 의지 대북 경고 의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이르면 12일 한반도에 출동한다. 한미 군 당국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전략 폭격기 중 일부를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괌에는 B-52, B-1B, B-2 등 핵미사일로 무장한 전략 폭격기가 다수 배치돼 있는데 B-1B 2대를 동시에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때마다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을 압박하는 의미로 전략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투입해왔다. B-1B가 12일 한반도에 전개된다면 핵실험 뒤 사흘 만이다. 지난 1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뒤에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급파됐다. B-1B는 미군이 1980년대에 B-52를 대체하고자 실전 배치한 전략 폭격기로 지난달 6일 미 사우스 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있던 수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 길이 44.5m, 날개폭 42m이며 고도 1.5km에서 시속 1335km의 속도로 비행한다. B-52보다 훨씬 빨라 괌에서 이륙 2시간 남짓이면 한반도 전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폭탄을 비롯해 GBU-31, GBU-38,
GBU-53 폭탄 등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이번엔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B-52와 B-2 전투기도 한반도 상황에 따라 추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52는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35톤의 최대 항속거리가 16,000km에 달한다.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땅 깊숙이 파고들어 지하동굴을 파괴하는 가공할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해 전시의 지하시설에 있는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다. 가오리를 닮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검은 가오리로 알려진 B-2 스텔스 폭격기는 B-61, B-83 핵폭탄 16발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다. 재급유 없이 최고 22,23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최근 미중 부미주리주 이템 공군기지에 있던 3대가 구암으로 이동 배치됐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도 언제라도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북한군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만으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고 말했다. 미 공군 B-52 폭격기 본토 이전에도 한반도 핵확장 억지 계속, 태평양 지역서 미 폭격기 3종 계속 운용. 미국이 괌에 있던 B-52 전략 폭격기의 미 본토 이전은 재편성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30일 티모시 레이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사령관은 괌에 배치됐던 B-52 전략 폭격기를 미 본토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재편성이고 한반도에 대한 핵 확장 억지는 계속해서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레이 사령관은 29일 미첼항공우주연구소가 주최한 핵억지력 관련 화상회의에서 B-52 전략 폭격기의 본토 재배치가 한반도 핵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이 사령관은 미국의 핵 폭격기들은 정기적으로 한반도 등 태평양 지역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한반도 등 각 지역에서 핵 확장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정책이고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3가지 전략 폭격기들이 운용되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전략 폭격기 3종은 B-1B, B-1, B-52 등이다. 그는 B-51을 미 본토로 재배치한 결정은 좀 더 역동적인 전략 폭격기 운용을 위한 차원이며 필요시에 언제든지 괌에 다시 배치할 수 있다면서 향후 태평양 지역에서는 B-1B의 역할이 좀 더 커지고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알려진 B-2도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미 공군은 16년 동안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B-52 전략 폭격기 5대를 미 본토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